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점점 주변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한번 복원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몽이 비교국의 왕 송양과의 대결에서 이어서 비교국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물도로 했다, 여기까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삼국사기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동명성왕 3년 황룡이 곤령에 나타났다. 그리고 상서로운 구름이 곤령 남쪽에 나타났다. 그리고 4년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7일 동안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기록을 고구려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후대에 삽입한 의도적인 어떤 조작된 기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록들도 이제 고구려의 초기 건국지인 이시쿨 호수 서쪽의 분지 지형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감안해 봤을 때 이러한 형상이 절대 조작된 게 아니고 자연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처음 건국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이시쿨 호수라는 큰 강의 서쪽에 바로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졸본성과 국내성이 있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황룡이 곤령에 나타나고 상서로운 구름이 자꾸 나타나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런 기록들은 모두 이 이시쿨 호수에서 이 증발한 물이 안개와 구름을 이루어서 이 산맥을 타고 이 곤령, 여기가 바로 곤령으로 추정이 되는데, 곤령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고구려 지역으로 산맥을 타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고구려 지역의 사람들이 신기한 형태의 구름이나 어떤 짙은 안개를 자주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구름이 구름과 안개가 자주 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이 상당히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이 껴도 상당히 이제 낮은 위치에 구름이 깔리고, 그리고 안개도 자주 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름들이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빛의 반사작용으로 인해서 보기에 따라서 황룡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상서로운 느낌의 어떤 구름을 형성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삼국사기 다음 기록으로 동명성왕 6년에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백산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행인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태백산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위서 열전 물길편에 보면 나라 남쪽에는 도태산이 있는데 위나라 말로는 대백, 즉 태백으로 호랑이, 표범, 큰곰, 이리가 사람을 해쳐 사람들이 산에서는 오줌이나 대변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오줌이나 대변의 냄새가 강렬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소변, 대변을 물건에 담아 가지고 간다. 또 수서 동이열전 말갈편에 보면 도태산이라는 산이 있어 풍속에 매우 숭성하고 두려워한다. 산 위에는 곰, 큰곰, 표범, 늑대가 있으나 모두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사람, 사람도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이러한 기록으로 봤을 때 말갈과 물길이라는 사람들은 동일한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갈의 나라 안에 도태산, 즉 태백산이라는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신당서 북정열전 흑수말갈편에 보면 수십 부로 나뉘어져 추장들이 각기 자치를 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부는 송말부로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태백산에 이른다. 도태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가 서로 닿는다. 속말수의 연안에 의지하여 사는데 이 물은 태백산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북으로 타루하에 들어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갈, 즉 흑수말갈이 바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세력이 강한 부가 바로 속말 말갈, 즉 남쪽에 살던 말갈족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보면 알마티라는 상당히 큰 대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상당히 유명한 도시고 오랫동안 고대로부터 이 북방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고대 도시로서 기능을 해왔던 곳인데 이 지역이 바로 속말 말갈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속말부의 남쪽에 태백산이 위치한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남쪽에 있는 이 산이 바로 태백산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지금은 탈가르 산이라고 합니다. 탈가르 산이라는 산이 바로 고대에는 태백산으로 불렸던 산인데 중요한 대목이 이 태백산에서 속말수가 태백산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북으로 타루하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탈가르 산의 서쪽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북쪽으로 이 골령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골령의 사이를 빠져나와서 북쪽의 시우강 지난 시간에 비류수라고 말씀드렸던 이 시우강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띠는 강이 지금 현재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탈가르 산을 태백산으로 비정을 하게 되면 고대 중국 역사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와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가르 산이 태백산이라는 증거는 이 발해와 태백산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찾아내 볼 수가 있는데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편에 보면 발해는 본래 속말 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성은 대시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음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그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발해가 원래 속말 말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속말 말갈이 이 말갈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말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바로 이 속말 말갈이 있었던 알마티 지역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발해가 처음에 세워진 곳이 음루의 동모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음루가 이쪽 산악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이 바로 음루였는데 이 음루의 북쪽에 보면 동모산으로 추정이 되는 큰 산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대조영이 처음에 당나라 이해고의 추적을 따돌리고 처음에 이제 동모산의 운거에서 이런 지형적 이점을 살려서 나라를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발해의 특산물이 태백산의 토끼라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발해의 바로 남쪽에 태백산이 현재 탈가르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동명성왕이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정발하였다 이렇게 삼국사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초기에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가 태백산 동남쪽에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이 이리쿨 호수의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이 행인국이란 나라를 정벌을 해서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복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이 촐퍼나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촐퍼나타라는 곳이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키르기스스탄 지역을 가볼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지역을 한번 들러서 고구려의 어떤 역사의 발자취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10년에 왕이 부위염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곡저가 어디인지 설명하는 과정도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와 삼국지 위기 동의전을 보면서 주변국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